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말을 변곡점으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내 주가는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는 미국채 금리의 추가 하락이 제한됨에 따라서 국내외 주가의 상승 탄력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 고점 부근에 이른 가운데 추가적인 강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금주 30일에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동력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유가 반등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말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 가파른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를 보시면은 지금 35,390 전고점 부근에 거의 육박을 했고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사실 거의 최근에 V자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의 주가는 지난 7월, 8월 올해 최고점 수준의 미국 증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런대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가 2,500선에 근접해 있고요. 코스닥도 815선 정도의 반등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10월 말 이후에 이 가파른 주가의 상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이 미국채 금리의 하락 전환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보시면은 소폭 주간 단위로는 한 3bp, 5bp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채 10년이 한때 5.02 정도 수준을 찍고 4.3%대 진입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한 4.47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조금 약화되는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RSI 상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 금리 하락이 좀 과했던, 너무 빨랐던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기술적 지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하나는 이동평균과의 과이격,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RSI인데,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가 과매도 국면이냐, 과매수 국면이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RSI 지표 되게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되게 유용해요. 주가 지난 10월 말에도 보시면 30 이하로 가면서 과매도가 나타나면서 지금 반등이 됐고, 거꾸로 지금은 또 70 이상으로 가면서 약간 과매수권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레벨에 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1, 2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레벨이다. 다만 이제 이 반등이 여기서 끝났다라기보다는 연말 연초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1, 2주 단기간에 쉬어가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에 온 게 사실이고요. 금리도 일단은 한 4.3%대까지는 왔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 내려올 수 있는 레벨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미국채 금리가 이제 더 4.3 레벨을 뚫고 내려가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걸로는 부족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눈앞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전망은 빠르면 내년도 3월 말, 늦으면 내년도 한 6월께 정도, 한 2분기 정도에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연준 내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해 보면 물가 지표가 확실하게 뭔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물가의 흐름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대신 시장은 먼저 앞서서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먼저 앞서 온 부분이 지금 요 정도 상황인 거고 더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물가가 이제 더 안정화될 거다. 인플레이션 완전히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단순히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만 가지로 안 됩니다. 왜냐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물가만 떨어지는 이른바 연착륙, 골디락스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이 주식의 강세 모멘텀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른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유가가 떨어지면 됩니다. 최근에 유가의 흐름들이 여전히 최근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레벨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지금 유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75불 정도까지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과거 수준에 비춰 봤었을 때는 그냥 조금 노멀한 정도 수준 보통이고 사실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뭐 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그때 코로나 때는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그래도 여전히 70불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일정 부분 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감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가가 뭐 60불대 이하로까지도 풀썩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음 주 이벤트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인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금통위도 중요하고 뭐 연준 베이직북도 중요하고 뭐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던가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 뭐 미국 물가 뭐 이런 거 다 다음 주가 연말 연초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지표들은 크게 예상 수준에서 좀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지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유가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다시 최근에 이 유가 하락에 대한 그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산유국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파격적인 감산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미국채 금리도 지금 이 레벨에서 더 떨어지려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유가가 저렇게 반등하게 되면 너무 앞서갔네 이러면서 다시 금리가 좀 반등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미 미국 주가는 거의 전고점에 왔는데 더 올라가기 어렵겠죠.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가의 반등 여부가 이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하지 못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각자 도생하자 이러면 유가가 반대로 풀썩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게 원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30일로 지금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유가는 그 기간 동안 더 떨어졌는데 왜 26일에서 30일로 연기가 됐냐. 아마 산유국들 간에 이 감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이런 그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생산 쿼터에 좀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게 되면은 사우디가 1일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모두 감산에 동참한다고 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우디만 100만 배럴 감산하고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사우디의 감산 부분들을 다른 나라가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가 감산 아무리 해봤자 전체적인 산유량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유가는 계속 낮은 수준인데 나는 이 시장 점유율만 뺏기네? 그러면 결국은 각 산유국들 간의 이런 감산이 공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감산에 대한 어떤 의미가 확 줄어버리고 오히려 마켓 쉐어 뺏기고 그로 인해서 수익 감소되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아마도 다른 산유국들에게 야, 이번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지금 이 다른 서방 국가들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이 지금 우리 이 오펙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감산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유가를 반등시킬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26일에서 30일로 연기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의미 있는 감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열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쉽게 이 감산에 동참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오히려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유가가 여기서 반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시 뭐 금리의 추가 하락과 주가의 상승이 재개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저도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니까 30일 날 그 이벤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마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들이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날 하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는데 사실 금통위 결과 자체는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만장일치 동결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금통위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그 올해는 성장률이 1.4%에 그치다가 내년도에 이제 2%대로 반등하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뭐 아마 그런 대로 맞을 거예요. 근데 내년도 전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주가로 봤었을 때는 지금 그 12월 1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수출입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국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쪽은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부분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부분은 지금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의 그 어떤 업황 개선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수출 증가율이 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하고 또 수출 품목 중에서 이 반도체 섹터의 이 어떤 회복세가 좀 눈에 좀 보여야 뭐 미국 대비 조금 부진한 국내 주가도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된 이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와 수정 경제 전망 그다음에 금요일 날 수출입까지도 같이 좀 세트로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봤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조금 그 숨고르기 할 때가 되긴 됐어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뭐 더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보는 건 조금 욕심일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미국 주가는 전고점을 지금 뭐 볼라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주가는 이 상승 반등 폭이 그동안 빠진 거에 한 6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식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고
채권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결국은 경기의 모멘텀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성장률이 4분기에 4%대 성장률을 보이고도 지금 4분기에 지금 2% 정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게 되면 4분기 성장이 전기 대비 연율로 2%가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3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4분기도 또 2%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에는 지금 사실은 매우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1.4%밖에 안 되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경기가 좋죠. 그러니까 주식은 미국이 좋고 채권은 한국이 좋은 이유가 결국은 이 경기 모멘텀의 차이에서 불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도가 뭐 당분간은 이렇게 깨지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이 쉬어갈 만한 때가 되긴 됐지만 추세가 꺾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소 기술적인 숨고르기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의 제2의 여부는 유가에 달려 있는데 이 유가의 단기 향방을 결정 지을 게 바로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다. 이게 현재 예상으로는 파격적인 감산은 나오기 좀 어려워 보여서 유가의 하향 안정이 지속이 되면서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 전망이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는 미국보다는 탄력은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수출이 조금 개선되면 국내 주가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제가 1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때 전체적인 이 어떤 포트의 구성 그리고 전략 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2023 서울 머니쇼 플러스에 지금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양재 AT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세미나 일정이 금, 토, 일 이렇게 목금토인가? 좀 헷갈리네. 목금토네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매경 트렌드인가 머니 트렌드인가 모르겠네. 이 M 트렌드에서 2일차에 12시부터 1시까지 지금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기회, 15년 만에 채권 투자의 기회가 왔다. 핵심만 알려주는 실전 채권 투자 가이드라는 채권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 정도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매경 머니쇼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이렇게 아는 체 하시면 저희 구독자 분이면 제가 이렇게 같이 차도 한잔 대접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혹시나 머니쇼에 오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상당히 머니쇼는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다루니까 뭐 우리 홍춘욱 박사님도 나오고 우리 오건영 팀장도 나오고 한문도 이광수 이렇게 부동산 섹터도 있고 뭐 하여튼 내노라 하는 강사진들이 다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김혁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요번에 머니쇼는 첫 번째 출연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오시게 되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따로 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럴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좀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23 서울 머니쇼도 여러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저희 또 금태연구소 채널도 여러분 많이 호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주 일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금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